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2023년 10월로 예정된 연금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앞으로 3개월간 펼쳐질 연금개혁의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오는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앞으로 3개월간 국회와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금개혁의 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연금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수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즉 내는 돈과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을 조정하자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연관관계를 포함한 틀 전체를 바꾸자는 것인데요.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먼저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되었고, 처음엔 소득 대체율 70%로 시작했지만 2028년엔 4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 40%란 국민연금을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은퇴 전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역사가 약 35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의 실수령액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약 63만 원입니다. 다음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은 처음에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2023년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총 수급자 수는 539만 4천 명, 기초연금 총 수급자 수는 634만 4천 명이고, 이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91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47만 6천 명에 월평균 깎이는 금액은 7만 7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감액, 소득 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문제 등 2023년 현재 연금정책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독소조항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의 연금개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조정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급 대상을 줄이고 대신 급여액을 올려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요. 기초연금 제9조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조정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은 100% 지급 확대와 40% 지급 축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100% 지급 확대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과 민간 자문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지난 5월 4일 김경엽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매년 10%씩 단계적 지급 확대를 통해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까지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2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즉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현행 기초연금법 법률을 직영연금 수급권자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설명드렸던 2023년 발의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먼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은 민주당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 김경엽 의원은 2026년부터, 김남국 의원은 2028년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 개정안에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폐지는 민주당의 경우 김경엽 의원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폐지를, 김남국 의원은 2028년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되 부부 감액은 2024년부터 바로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의 법률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내용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만 포함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 2021년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까지 비교해드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적극 반영하게 될 텐데요. 사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과 연금 전문가들의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실제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동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복한 인생이막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